황혼빛 창가에 홀로 앉아 계신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낸 지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제는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적막한 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터로 향하며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고된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였지만 이제는 자기 몸조차 제대로 가누기 힘든 노인이 되었습니다. 장성한 두 아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며 노부모님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세월이란 참 빠르구나. 한숨과 함께 노인의 주름진 손이 창문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동네에서 가장 솜씨 좋기로 소문난 목수를 찾아갔습니다. 나무 괴짝 하나 만들어 주시게. 단단하고 튼튼한 것으로 말일세. 목수가 건네준 아름다운 나무 괴짝을 들고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조용히 방문을 닫고 괴짝 안에 무언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반짝이는 유리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명절이 되어 오랜만에 아버지 집을 찾은 아들이 아버지의 침상 밑에 이전에 본 적 없는 나무 괴짝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첫째 아들이 물었습니다. 신경 쓰지 말거라. 늙은이의 소소한 보물일 뿐이야.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노인의 대답은 짧고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두 아들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아들들은 그 괴짝을 열어보려 했지만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괴짝을 흔들 때마다 안에서는 마치 금속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분명 아버지가 평생 모아온 금덩이임에 틀림없어. 첫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위해 모아두신 재산일지도 몰라. 둘째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들들은 서로 속삭이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아들의 태도가 놀랍게 변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아들들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겠습니다. 첫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말은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서로 아버지를 모시겠다며 경쟁하듯 효심이 넘쳤습니다. 노인은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은 정성껏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침이 마르도록 기다렸던 그 괴짝을 열어보았습니다. 자물쇠를 풀고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만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유리 조각뿐이잖아. 첫째 아들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당했군. 아버지가 우릴 속였어.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둘은 서로 쳐다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괴짝이 탐나냐? 그럼 내가 가져가.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향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형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적막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3분. 그의 눈에서 맺힌 이슬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말없이 그 괴짝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나뭇가지가 조용하려 해도 바람이 쉬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려 해도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옛말을 생각하며 아버지가 남긴 유품 하나만이라도 간직하는 것이 그나마 마지막 효도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오래된 물건을 왜 집에 들이는 거예요? 공간만 차지하잖아요. 둘째 아들의 아내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아내와 타협했습니다. 유리 조각은 버리고 괴짝만 간직하기로 했지요. 괴짝을 비우고 나니 밑바닥에 봉투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인의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고 곧 어깨를 떨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40이 넘은 사나이의 통곡 소리에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둘째 아들은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 이제 나는 늙었다. 그리고 자식은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엔 진주 같았던 기억이 중간엔 내 등뼈를 지탱한 귀한 기억으로 지금은 사금팔이 깨진 유리처럼 조각난 기억만 남아있구나. 아, 내 아들들만은 나 같지 않기를, 너희들의 늙음이 내 늙음 같지 않기를. 편지를 다 읽은 둘째 아들의 품으로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 아이들이 소리치며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내도 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온 가족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둘째 아들의 집에서는 즐거운 웃음소리와 따뜻한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온 가족이 함께 첫째 아들의 집을 찾아가 가족의 소중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인이 남긴 유리 조각들은 사라졌지만 그가 심어준 가족의 소중함은 보석보다 더 빛나는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황혼빛 창가에 홀로 앉아 계신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낸 지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제는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적막한 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터로 향하며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고된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였지만 이제는 자기 몸조차 제대로 가누기 힘든 노인이 되었습니다. 장성한 두 아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며 노부모님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세월이란 참 빠르구나. 한숨과 함께 노인의 주름진 손이 창문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동네에서 가장 솜씨 좋기로 소문난 목수를 찾아갔습니다. 나무 괴짝 하나 만들어 주시게. 단단하고 튼튼한 것으로 말일세. 목수가 건네준 아름다운 나무 괴짝을 들고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조용히 방문을 닫고 괴짝 안에 무언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반짝이는 유리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명절이 되어 오랜만에 아버지 집을 찾은 아들이 아버지의 침상 밑에 이전에 본 적 없는 나무 괴짝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첫째 아들이 물었습니다. 신경 쓰지 말거라. 늙은이의 소소한 보물일 뿐이야.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노인의 대답은 짧고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두 아들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아들들은 그 괴짝을 열어보려 했지만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괴짝을 흔들 때마다 안에서는 마치 금속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분명 아버지가 평생 모아온 금덩이임에 틀림없어. 첫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위해 모아두신 재산일지도 몰라. 둘째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들들은 서로 속삭이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아들의 태도가 놀랍게 변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아들들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겠습니다. 첫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말은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서로 아버지를 모시겠다며 경쟁하듯 효심이 넘쳤습니다. 노인은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은 정성껏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침이 마르도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괴짝을 열어보았습니다. 자물쇠를 풀고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만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유리 조각뿐이잖아. 첫째 아들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당했군. 아버지가 우릴 속였어.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둘은 서로 쳐다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괴짝이 탐나냐? 그럼 내가 가져가.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향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형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적막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3분. 그의 눈에서 맺힌 이슬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말없이 그 괴짝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나뭇가지가 조용하려 해도 바람이 쉬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려 해도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옛말을 생각하며 아버지가 남긴 유품 하나만이라도 간직하는 것이 그나마 마지막 효도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오래된 물건을 왜 집에 들이는 거예요? 공간만 차지하잖아요. 둘째 아들의 아내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아내와 타협했습니다. 유리 조각은 버리고 괴짝만 간직하기로 했지요. 괴짝을 비우고 나니 밑바닥에 봉투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인의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고 곧 어깨를 떨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40이 넘은 사나이의 통곡 소리에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둘째 아들은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 이제 나는 늙었다. 그리고 자식은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엔 진주 같았던 기억이 중간엔 내 등뼈를 지탱한 귀한 기억으로 지금은 사금팔이 깨진 유리처럼 조각난 기억만 남아있구나. 아, 내 아들들만은 나 같지 않기를. 너희들의 늙음이 내 늙음 같지 않기를. 편지를 다 읽은 둘째 아들의 품으로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 아이들이 소리치며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내도 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온 가족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둘째 아들의 집에서는 즐거운 웃음소리와 따뜻한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온 가족이 함께 첫째 아들의 집을 찾아가 가족의 소중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인이 남긴 유리 조각들은 사라졌지만 그가 심어준 가족의 소중함은 보석보다 더 빛나는 유산으로 남았습니다.